네,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입니다. 최근에 우리 양시장 정말 여러 가지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박스권을 무난하게 뚫어냈고요. 지금은 2,800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면서 오늘 장중에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고요. 그 중심을 조금 더 관통을 해보니까 국민주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8만전자라는 이름을 회복하면서 종가는 79,900원에 무난하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종목을 보니까 월간 기준으로 이 두 종목이 8%, 13% 오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생소한 광경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보는데 좀 재미는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계속해서 레벨업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다시 한번 보니까 여전히 가는 종목군들만 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포트를 들여다봤을 때 반도체라든가 제약 바이오가 없으면 서러워서 살겠냐고요. 굉장히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오늘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계좌를 따뜻하게 해줄 종목군들도 공개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 내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오늘 시장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번 네네. 시장 속에서 정부가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첨단 바이오를 앞으로 또 이제 반도체처럼 키우겠다. 뭐 R&D 네. 예산을 투자하겠다. 뭐 네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또 주목해봐야 될 섹터들 또 그리고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정부에서 어떤 발표가 나왔던지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테마를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이거든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 잘 보시라고. 그런데 올라갔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테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약바이오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지속적으로 로봇 관련주에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자, HLB 관련주들 이제는 너무 높이 올라와 있으니 보내줄 때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이민청과 관련된 내용 숨죽이고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민청 관련주들은 이슈가 나올 때 그때 다시 보기 위한 정도로 관심 종목을 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저출산과 관련된 종목들 아직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순환매 사이클 안에서 어떤 테마의 종목들이 먼저 주가가 반영될지는 알 수 없겠으나 오전장을 보셨을 때 뭐야 오전장에 이 종목들이 올라가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테마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주가가 흘러내리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계단 형식의 상승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날 오전까지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얼마 안 있으면 총선이 있고 그 이후에 미세먼지 그리고 중국발 황사가 우리나라로 닥칠 상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테마의 종목군들도 미리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을 먼저 파악을 해봐라. 그 오전장을 파악할 때 로봇주, 또 저출산 관련주, 미세먼지 관련주까지 또 앞으로 많은 섹터들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HLB 관련된 이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은 이제는 조금 주춤하지 않나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어떤 고민점들이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고요. 16,700원 매수가시고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레이 오늘 종가 확인해보니까 14,82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12% 하락을 해주면서 굉장히 지금 오랜 시간 하락의 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는 42,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레이 같은 경우는 몇 가지만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큰 폭으로 내려왔는데 시간에서 큰 반등은 나오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이 종목 지금 수급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봐야 될 텐데 개인들이 모든 물량을 다 사줬지만 기관이 엄청난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빠진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원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종목 단기적으로 하락했을 때 14,15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14,150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탈하는 순간부터 3개월 동안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시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레이는 아직까지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16,700원이시면 이 정도 가격 구간이 지지가 되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매수한 관점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단기적인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인데 중국 설비 자금 구축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사모펀드 발행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내려갔다라면 어느 정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여기에서 더 큰 폭의 하락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에 하나 주가가 14,150원, 14,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탈하고 저점이 잡힌 이후부터 3개월은 지나야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과 한 가지 더 레이는 임플란트와 치아 관련된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이슈, 무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종목이라는 점까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하는 의견 안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시면 본전 이상 올라올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기다리시라는 의견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레이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페스고요. 19,100원 매수가시고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올해 들고 가도 되는데 익절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왔어요. 네페스 오늘 종가 확인해보니까 16,6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영업이익이 4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네페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걸 봤을 때 제 생각엔 이 구간입니다. 15,000원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가가 16,6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네페스는 단기적으로 15,000원, 14,000원대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거기서 지지가 된다면 본전 가격까지 올라오는 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무엇이다? 바로 매출액은 분기별로 1,000억 이상 꾸준히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만 아니면 된다라는 게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려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거 너무 좋은 자세입니다. 손절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페스는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들도 엮여 있죠. 그래서 손절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지 그것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보시는 게 답입니다. 차라리 보지 마세요.
언제 보시면 되겠습니까? 18,000원 넘어가면 그때 보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락 추세가 크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걱정이 좀 많이 되실 수밖에 없을 텐데 오히려 핑크색 지지선이 2단계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단계 그리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2단계 올라왔기 때문에 2단계 올라온 상황에서는 이 아래로 내려갈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이 된다라는 것. 하지만 네페스라는 종목에 이미 비중이 20%나 담겨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페스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20%를 더 담기에는 부담스러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시면서 본전까지 올라오는 거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페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나오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파두입니다. 매수가 32,100원이시고요. 비중 10%입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왔는데 파두 오늘 종가 확인해보니까 16,78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10%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엔 또 역사적인 신저가를 네. 또 쓰기도 했거든요. 14,630원까지 갔었습니다. 파도 사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파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파두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언제 손절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종목이긴 해요. 왜냐면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입니다. 8천억이에요. 그런데 매출액은 나와봤자 220억입니다. 네. 그런데 이 220억도 상장되기 전에 있었던 자료들과 합산된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파두는 100억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진짜 맥시멈으로 바라봤을 때 2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적정 시가총액은 2천억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8천억에서 얼마나 더 내려가겠습니까? 4분의 1토막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가겠습니까? 1,000원짜리입니다. 5,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어제 저점을 찍었죠. 14,630원.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이 정도까지는 용인하겠지만 그 이상으로는 용납 못해. 손절해야 되라는 가격은 14,000원입니다. 그 아래로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손절하시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과 더불어 혹여나 1분기 실적 발표까지라도 보고 싶다. 그때 파두가 정신 차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발표할 수도 있으니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정확하게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만 들고 계시고 거기에서 변동성이 없다면 손절 꼭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도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뉴로메카입니다. 28,900원 매수가시고요. 2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38,2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권이신데 전고점이 59,900원이에요. 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엔젤 로보틱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로봇주들의 관심이 또 모아지는 시기다. 이런 말씀도 주셨잖아요. 엔젤 로보틱스 얘기는 방송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랬나요? 네. 아, 그랬나요? 방송 전에 아닌가요? 요즘에 그런가요? 제가 토마토만 나오면 제가... 우리 은지 아나운서님이 궁금하신 게 많으신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네.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 얘기를 안 하셨구나. 네, 알려드리기 싫었던 또 이렇게 현실과 방송을 또 구분하지 못합니다. 네, 오프 더 죄송합니다. 레코딩이 있었던 점 네, 아무튼 사과드리도록 엔젤 로보틱스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얘기해 네. 주시죠. 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가길래 에이 뭐야 이거 IPO 실패네 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오후장이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77,000원을 넘기면서 이거 뭐야 따따상 성공하나? 왜? 8만원까지 고지가 얼마 안 남았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종가가 65,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시간의 단일가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 한 가지 더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지 않았던 게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라갔었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시작하게 되면 엔젤 로보틱스는 두산 로보틱스 또는 에코프로 머티와 같은 현상을 보여주면서 오늘 고점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겨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건 로봇 관련주입니다. 아까 전에 로봇 관련주 제가 시황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됐었고 여기에 로봇 관련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로봇 관련주를 봤었을 때의 관점이 언제와 동일합니까? 작년 10월 5일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됐을 때와 같은 향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9월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올라갈 때 부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던 것은 뉴로메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뉴로메카의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다만 59,900원이라는 저 문턱을 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결국 실적입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면 뉴로메카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가다 멈출 텐데 적정 매도가로 잡아볼 수 있는 건 43,000원까지 잡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분할 매도를 통해서 43,000원에서는 1차 익절은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로메카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칩스앤미디어고요. 매수가 31,200원 되시고 5% 비중 가지고 있습니다.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26,350원입니다. 지금 꾸준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전고점이 올해 1월 37,9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이 칩스앤미디어 대응 전략 어떻게 될까요? 칩스앤미디어는 딱 한 자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31,200원이셔서 지금 많이 무서우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손절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 작년 10월이 넘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첫 번째로 상승을 보여줬었던 대장주가 칩스앤미디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텔레칩스가 올라갔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꺾이지 않는 우리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보여줬었던 제주 반도체, 그리고 퀄리터스 반도체, 또 심텍. 하지만 심텍은 무거웠었고 실질적인 온디바이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웠다면 마지막으로 보여드렸었던 종목은 가온칩스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디바이스에 대한 내용들이 주춤하고 있는 것도 실정이지만 여기서 칩스앤미디어는 10월 6일 날 무상증자로 인한 신규주가 960만 주가 시장에 풀려 있는데 그 물량들이 손절매가 나왔다라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23,825원이라는 가격이 있는데 23,850원으로 만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3,850원의 선을 긋고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바라봤을 때 이 구간이죠. 이탈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하락할 때에도 지금 걸려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120일 이동평균선에 걸려있죠. 거기에 한 가지 더 아래쪽에 있는 23,8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칩스앤미디어는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금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셨던 그 가격 구간 31,200원, 31,500원, 32,000원까지 그 가격 구간이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전 가격까지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약손절하거나 아니면 본전에서 탈출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23,8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입니다. 그렇다면 23,850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 해당 종목의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느냐? 2만 원을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23,850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손절하셔야 되겠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본전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관련주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같은 맥락입니다. 텔레칩스 39,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 매도 타이밍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라고 왔는데 텔레칩스 오늘 종가 확인해 보니까 28,2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2월 16일 일자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윗꼬리를 달고 결국엔 하락 마감을 해줬던 장이었습니다. 텔레칩스도 방금 전에 봤던 칩스앤미디어와 같이 차트 모양이 굉장히 유수한 형태를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텔레칩스? 자, 칩스앤미디어와 텔레칩스의 차트가 다른 점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저점 찍고 올라가다 바닥 찍고 또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거는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닥이 점점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트과 함께하세요. 네, 텔레칩스 이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네. 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네모와 동그라미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네모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내려왔을 때 바닥이, 그리고 올라갔을 때 전고점을 돌파했죠. 그리고 내려왔을 때 바닥이, 그리고 한 번 더 주가가 상승했을 때 전고점을 또 돌파했는데 내려올 때 바닥이, 점점 바닥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칩스의 미디어를 봤을 때에는 뭐야 이거 비슷하긴 한데 이 친구는 파동이 그렇게 크지가 않네.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자, 네모와 동그라미를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칩스의 미디어는 텔레칩스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줬었고 지금까지 보여준 움직임으로는 칩스의 미디어가 텔레칩스보다 약 2,000원 정도씩 주가가 높은 상황에서 유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려오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텔레칩스의 주가가 칩스앤미디어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칩스는 아직까지 가격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는 39,000원 넘어갈 가능성이, 칩스앤미디어는 없다 하더라도 텔레칩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29,800원 아랫단이라면 언제든 매수해도 좋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 관점이 흐트러졌겠지만 아직까지도 그 가격 구간에 남아있다라는 건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종목인 건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당 종목 33,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텔레칩스 33,000원까지 보셔도 좋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지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문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도 종목 고민 많은데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종목 고민이라든가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 이야기 많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성 전문가님 또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네, 화요일의 남자 화남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또 한 번 화를 네. 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이 되는데요. 네. 지난주에 혼났습니다. 누구한테요? 어머니한테. 왜요? 아나운서한테 너무 뭐라 그런다. 저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해서 네,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지난주에 삐지셔가지고. 제가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시청자님이 저에게 DM을 보내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삐지신 것 같아서 네. 두 분의 좀 콤비 이름을 만들어드리겠다고. 네. 네, 박혜미, 최인성 해서 해성 콤비. 알겠습니다. 네. 괜히 했네요. 박박남매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뜻이 혜성처럼 종목을 쏴라 이런 뜻이라서 너무 좋잖아요. 좋네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전문가님이 오늘도 정말 혜성처럼 쏠 만한 종목들 준비하셨으니까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개월 사이에 코스피 지수가 13%나 급등을 했더라고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안에 3,000선 갈 수도 있다. 모 증권사에서는 3,100선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전문가님도 비슷하게 보시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네.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네. 화성 갈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웃으시죠? 울 순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다 알다시피 못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해야만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주들이 가장 유력할 텐데 너무 고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견인을 한다라는 건 개인 투자자들 모두 다 떠먹여 줄 테니 그냥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누가 되겠습니까? 외인과 기관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외인과 기관들은 그 꼴은 못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상당히 큰 폭으로 롤링을 해서 털어내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약바이오가 추진치의 역할을 끝냈을 때 다시 한번 반도체주들 그리고 또 LFP와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한 가지 더 폐배터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나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승산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아니고서는 2차 전지 쪽, LFP 쪽, 폐배터리 쪽 연관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가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 잭슨 황 형님이 또 친필 사인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인했을 때는 그렇게 못 올라가던데 좀 다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발 훈풍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도 지켜보셔야 될 텐데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부담감이 리스크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엔비디아를 조금 더 지켜보신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계시되 확실한 건 50포인트씩 끊어서 보시는 겁니다. 2,850, 2,900, 2,950까지 지켜보셨을 때 3,000포인트의 고지가 보이는 거지 단박에 2,8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허영된 꿈은 꾸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진짜 시원하게 말씀 잘하시네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궁금한 게 제가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또 짧게 하나 있는데 지금 주도주가 정말 빠르게 바뀌잖아요. 뭐 반도체 갔다가 2차 전지 갔다가 제약바이오 갔다가 지금 시속 게임이 핑퐁핑퐁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따라가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섹터 자체로 바라봤을 때는 변동성이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봐야 되는 테마가 세 가지였습니다. 유전자, 비만, 항암, 그죠? 반도체 쪽으로 또 보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AI, 로봇, CXL, 온디바이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럼 또 로봇으로 봤을 때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로봇으로 봤을 때도 또 의료, 그 다음에 산업용,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타, 그죠? 그런데 또 로봇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항상 화두가 됐었던 건 감속기였죠. 그런데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바라봤을 때 결국 한 통속이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클리컬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테마 안에서 자금만 돌아갈 뿐 그 자금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투자자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다음에 올라갈 테마의 종목들은 더 크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또 수익을 만들면 그 수익을 만들게 만들어준 원천이 되는 개인 투자자들은 울먹이겠지만 수익을 만들어낸 외국인과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종목을 들어갈 때 더 큰 금액, 더 큰 시도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 거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안 받아내주기 시작하면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느냐? 더 이상 한국에 남아있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더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지수가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MZ세대들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MZ세대들이 이제는 한국 시장의 재미를 못 느끼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금들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는 그냥 표창장 주는 정도로 저 PBR 관련주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기업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결국 지금부터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발 뻗고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점차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는 것밖에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시장을 간단하게 볼 게 아니라 정말 복합적으로 볼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혼자 보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뭐 종목 고민이라든가 그리고 잠시 뒤에 말씀드릴 토르 기법도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의 이 토르 기법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이 기법으로 종목들을 굉장히 잘 잡아내고 계시잖아요. 오늘 주신 종목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진짜 요새 핫한 종목들이에요. 네. 제가 진짜 요새 눈여겨서 정말 잘 보고 있는 덕산 테코피아를 좀 먼저 보고 싶은데 네. 어제도 12%, 오늘도 장중에 10% 급등이 나왔습니다. 차트가 정말 우상향하고 있어요. 혜성처럼 팍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OLED,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2차 전지, 한 가지 더, 바이오까지 네 가지 겹테마가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덕산테코피아를 움직이고 있는 테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쪽은 이미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덕산테코피아는 반도체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OLED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LED, LCD 관련주들은 언제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연초입니다. 연초. 연초에 뭐가 있죠? CES 2024가 열렸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지금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다면 CES 2023 때는 어땠을까요?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CES 2025 때는 어떨까요? 라는 걸 바라봤을 때 실질적으로 CES가 열릴 때 모든 사람들, 많은 참가자들의 눈 호강을 시켜주는 건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번에도 투명 TV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눈 호강이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LED와 LCD 관련주는 1년 연간 농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잡히는 상반기 때 진입해서 하반기 때죠. 하반기 때 진입해서 내년 초 한 해 지난 초에 1월 중순 말쯤에 주가 올라갈 때 매도하는 방법으로 종목을 정리하실 수 있는 관점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바이오 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의약품 중간체를 양산하고 바이오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지만 진출할 예정입니다. 네, 아직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진출했다는 이슈가 아니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 진출로 바뀌고 그 진출로 인해서 매출액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는 덕산테코피아 바이오로 봐도 괜찮겠지만 아직은 반도체 쪽으로만 보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느냐?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일의 고점을 넘어가는 종가가 형성됐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익절해야 되는 자리가 오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최종적으로 단기 매수 관점으로 어느 자리를 이탈할 때 익절하셔야 되느냐? 바로 어제의 종가입니다. 어제 종가 때 파란색 저항선이 한 단계 더 위로 올라와 줬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종가 기준으로 어제의 종가를 이탈하는 가격이 나타난다면 거기서부터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하시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겠지만 해당 종목을 3월 6일 날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수익이 70%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 한 단계 더 아래에 있는 가격까지도 지켜볼 수 있다. 왜? 박스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확인하고 이 종목 이제는 못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익절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어제의 종가를 이탈하는 종가가 나타나는 날은 손절하셔야 된다는 의견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테코피아 저도 좀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달리는 말이더라고요. 많이 달렸어요. 네, 달렸는데 언제까지 달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토르 기법을 알고 계셨다면 미리 잡아서 이미 수익이 정말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기법 다 주십니까? 다 드려야죠. 어떻게요?
들어오시면 주시나요? 네. 들어오셔서 네. 문의를 남겨주셔야 아하. 됩니다. 이게 들어오셨다고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는지 확인이 안 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사용하시는 필명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어서 들어오셨을 때는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 달라. 네. 아니면 자료 내놔. 안 주면 나갈 거야. 라고 협박하셔도 괜찮으니까 자료를 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야 드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이 토르 기법 다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와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노란톡방 링크가 하나 뜨는데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정말 이 기법, 토르 기법 받아가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장중에 정말 팁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봤죠? 염탐하고 있습니다. 네. 팁을 굉장히 많이 주시기 때문에 나도 좀 도움받고 싶다 하시면 무조건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 다음에 볼 종목이 저는 이 종목도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HLB 제약입니다. 네. 최근에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고, 근데 오늘은 조정이 나오면서 4만 원이 살짝 깨졌거든요. 이 종목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겠죠. HLB 제약이 아직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간암 치료제 신약이 FDA 승인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하지만 승인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루머로 인해서 아랫꼬리가 조금 달렸었던 과거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HLB 제약의 거래 대금이 매우 큰 폭으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HLB가 네. 아직 거래 대금이 붙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HLB 제약은 고점에서 어느 정도 머무를 가능성이 있겠지만, HLB 제약의 주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FDA 승인과 더불어 재료가 소멸되는 그 시점에서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는 그 자리까지는 끌고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지난주 금요일 날 만들어졌었던 시초 가격이 있습니다. 개파락했었던 그 시초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HLB 제약도 마찬가지로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까지 남아있을까요? 제 생각엔 조금 욕심을 내보자면 5만 원까지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5만 원이요?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제약바이오의 종목들이 지금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HLB 그룹으로 쏠렸었던 수급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 상승을 할 때 털어내고 갈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을 이탈하고 나서 지지가 되는 저점을 다시 잡고 눌림목에서 진입하는 게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는 수익을 못 내실 수도 있겠지만, 빠르게 올라가 준다면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종목은 저희가 토르시노를 3월 6일에 포착을 했고, 이때 만약에 저희가 함께 들어갔으면 거의 100%의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토르시노를 좀 제대로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찍으시면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토르기법 주세요 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셔서 공부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GNC 에너지고요. 장중에 18% 급등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 종목은 사실 저는 약간 생소해요. 생소한데 우리 전문가님이 토르시노로 어떻게 포착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에너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엮여져 있죠. 그런데 GNC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전력 공급난이에요. 왜? AI 때문입니다. AI로 인해서 전력 공급난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교체 주기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한 매출액과 더불어 전력 공급난까지 겹치다 보니 전력 관련주들 꽤나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거 많이들 보셨죠? 대한전선, 대원전선, 한국전력은 조금 제외를 시키도록 하고, LS 일렉트릭, 가온전선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GNC 에너지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원, 그리고 석유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 종목 해도 너무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거래 대금도 지금 많이 붙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크게 붙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관점 얼마입니까? 6,000원을 넘어가는 6,010원에서도 진입할 수 있는 매수 관점이 또 완성이 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윗꼬리가 길게 달렸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24%의 수익이 나왔지만 GNC 에너지 조정을 거쳐서 주가가 올라가 줄 수 있다면 더 큰 폭의 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진입해도 괜찮나요? 안 되죠. 안 돼요? 돌다리는 두들기고 건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드려 주신 거 아니에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관점 같은 경우엔 전고점을 넘어간다라는 이슈와 52주 신고가 경신이라는 뉴스가 누군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오기 때문에 수급이 달라붙을 수 있는 자리가 돼요. 하지만 그 자리가 아니라면 확실하게 거래대금 줄어들면서 가격이 방어가 되고 유지가 되는 자리가 어딘지, 그리고 그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 또 보조지표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거, 이동평균선의 보조지표는 또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1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할 것인가, 맥시멈으로 바라봤을 때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격도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격도를 줄이는 정도의 조정이 나와 주어야만 합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능사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 거 확인하고 거기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거래대금도 붙어줄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 혹은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 선 안에서 진입하시는 관점이 형성되는 것이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 종목에서 무턱대고 진입하셨다가 5일 이동평균선까지 이격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락할 때 우리는 뭘 하게 되겠습니까? 이미 손절 가격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손절을 바라보고 내 본전이 오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본전이라도 왔으니 팔아야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진입 자리만 잘 잡았을 때 조금이라도 이탈된다면 3%, 5%에서 손절을 잡아놓고, 왜?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어디를, 내가 지금 잡는 자리 어디, 5,740원을 넘어서 6,000원을 넘어서 거기에서 수급이 달라붙지 않는다면 이라는 관점으로 수익 구간에서 익절하는 관점을 잡아보셔야 되는 것이지, 고점에서 무턱대고 진입하셨다가 물리게 되면 GNC 에너지 어디까지 내려오겠습니까? 이 종목은 4,000원 아랫단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움을 생각하셨을 땐 GNC 에너지, 지금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지만 거래대금 줄어들면서 조정이 나타나고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진입해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르기법으로 이렇게 세 종목을 잡아냈습니다.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는 언박싱 종목을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해성콤비잖아요. 네. 아까 어떤 분이 해성은 추락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는 버팁니다. 아, 버티면은 네. 우리 우주에 남아 있어야 되나요? 그럼요. 저희 종목들은 우주로 가야죠. 우주로 갈 네. 만한 종목들인데, 첫 번째가 사실 저는 이 종목이 약간 좀 어렵거든요. 어려우셨어요. 네, 로체 시스템즈라는 종목인데 네. 찾아보니까 반도체 장비 업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저는 이 종목을 잘 못 봤어요. 아, 네. 네, 이 종목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주가의 상승분이 매우 컸다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올해 흑자로 전환될 기대감이 높은 종목입니다. 왜? 2023년에는 반도체 관련주 다 무너졌습니다. 다 안 좋았대요. 그런데 2024년이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저도 그렇고 다른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올해는 반도체다. 그 얘기가 들리면서 로체 시스템즈가 고삐가 풀려서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지막 한 가지 키워드는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 가격 구간이지만 여기에서 머물고 있지만 1,400원을 넘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상승은 나오지 않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익을 만들어내기에는 매우 좋은 종목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보니까 굉장히 고점 구간인데 괜찮나요? 굉장히 고점이죠. 네. 굉장히 고점인데 거래대금이 이렇게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아하.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크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두 가지겠죠.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주가가 폭등하거나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주가가 폭락할 텐데, 지금 갭을 띄우면서 음봉 그리고 다시 양봉이 나온 걸 바라봤을 때 삼성전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전자요? 자, 삼성전자가
2거래일 연속으로 갭 띄우고 음봉, 갭 띄우고 음봉이 나왔죠. 언제부터?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갭 띄우면서 음봉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삼성전자가 갭 띄우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어느 정도 상승 반열에 올라갔고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가 어땠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는 가격이었죠. 그런데 그 가격을 넘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지수의 위치로 바라봤을 때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로봇보다 우선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로봇이 갈 때 같이 갈지 아니면 로봇이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반도체가 올라갈지는 알 수 없겠으나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로체 시스템즈 상승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을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차트 보니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전문가님은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았다.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종목들이 저에게는 약간 좀 생소한 종목들이라 네네. 관심이 많이 가네요. 바로 진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은 뭐 하는 회사인가요? 진 시스템은 이름과는 다르게 자회사에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견 관련된 내용들. 애견이요? 반려동물 진단키트 품목에 대한 허가를 획득했었던 기업인데요. 자, 그 반려동물 진단키트 허가를 획득한 것 말고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분자 진단 장비와 결핵 진단 키트를 인도에 첫 수출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대형 유통사인 제네틱스 바이오텍과의 협력으로 인해서 이뤄낼 수 있는 성과였는데 이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진시스템의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떻느냐? 바닥도 이런 바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을 만들 때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뭡니까? 저점을 이탈하면 3개월 동안 고생합니다. 못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 시스템 저점을 찍었었던 때가 언제냐? 2021년입니다. 2021년에 4,970원이라는 저점을 찍어놓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300%가 뭡니까?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저점이 5,390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만큼 내려왔고 여기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 시스템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적당한 수익으로 안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그 목표가 이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진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의견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보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로체 시스템즈랑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근데 이 종목이 조금 더 갈 여력이 많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은 필요합니다. 상승하는 데까지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면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가는 말에 올라타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오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죠. 단기 투자 관점이냐 아니면 중기에서 장기까지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투자할 것이냐에 따라서 로체 시스템즈만 투자하셔도 괜찮고요. 장기 투자, 나는 그냥 묵혀두고 기다리는 거 좋아합니다라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 시스템이 거기에 가장 알맞는 종목이 되실 수 있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쭉 정리를 해보니까 로체 시스템즈는 약간 단기로 그리고 밑에 진 시스템은 중장기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종목을 함께 포트에 담아서 좀 구성을 해도 괜찮겠네요? 보통은 그렇게 포트를 구성하는 경우가 어떤 네. 경우냐면 리스크 해지 관리 차원인 거죠. 고점에 있는 종목에서 수익을 못 냈을 때 저점에 있는 종목을 같이 잡아서 이 종목으로라도 멘징해보자라는 관점에 투자를 한다면 고점에 있는 종목을 진입한다 하더라도 부담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왜? 내가 로체 시스템주로 예를 들어 10%, 20% 손절을 합니다. 그렇다면 동일 비중으로 진입을 해서 진 시스템주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면 해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들어갈 때 한 바구니에 같은 테마, 같은 섹터 종목 담지 말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둘 다 고점에 있다면 그 중에 더
안전한 종목에 투자를 하자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실 때 같은 테마라도 위아래 고점과 저점의 종목이라면 같이 담아도 괜찮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지만 로체 시스템즈와 진 시스템은 같은 테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 종목을 동시에 진입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보니까 딱 하나가 기억에 남네요.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말자. 이 두 종목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공부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공부에는 끝이 없습니다. 매일 8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얻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토르 기법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핸드북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토르 기법 저희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토르 기법 주세요 하면 다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장중에는 종목에 대한 팁까지 주시니까 들어오셔서 많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